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よ。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매주 금요일 월드 리뷰에서는 한 가지 글로벌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주제, 일본이 최근 전쟁 가능국으로 탈바꿈하기 직전까지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묶어두었던 이 평화헌법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화헌법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평화헌법은 일본 헌법 구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듬해인 1946년 11월 승전국인 미국이 요구한 평화헌법을 공포했는데요. 예. 전쟁과 무력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육해 공군,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국제정치석학 아이켄베리 교수는 평화헌법 덕에 일본이 전후 가장 찬양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면서 평화헌법을 아주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예, 대강의 역사적 배경은 설명해 주셨는데 이 평화헌법이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된 겁니까? 종전 전후의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천황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 천황은 군의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로서 전쟁의 책임을 지고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천황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국민의 여론은 여전히 천황제 존속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요. 예. 1945년 말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천황제를 지지하는 일본인이 95%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은 천황제를 존속시킨다면 또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가 대두될지도 모른다고 경계했고요. 천황을 존속시키는 대신 다시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증거로서 헌법 제9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천황제와 이 헌법 구조, 평화헌법을 좀 맞바꾼 그런 결과군요. 네. 예. 일본에 뭐 군대가 없다고 하지만 이제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위대가 창설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군, 해군, 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고요. 예. 하지만 일본은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일본의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경찰 예비대를 창설했습니다. 경찰 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됐고 예. 1954년에 자위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예. 미국이 모든 걸 다 시키고 또 바꾸고 그랬군요. 네. 예. 그런데 유엔 헌장에 보면 이 집단 자위권 인정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군사 공격을 받을 경우 공격받은 나라의 동맹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유엔 헌장 51조는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 이렇게 명시하면서 예. 집단 자위권을 주권 국가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헌법 구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아왔고요.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하는 전수 방위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예. 자위대가 생긴 배경 그리고 변천 과정을 보더라도 결국은 일본이 이 자위대의 역할을 점점 확대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1992년 미국의 요구로 평화유지 활동법을 만들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했고요. 예. 1990년대 이후 정계가 우경화 분위기가 커지면서 그리고 집단 자위권 행사 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늘어나면서 전후체제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1999년 미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가능하게 했던 주변 사태법이 제정됐고요. 예. 2001년 9.11 테러 이후 자위대는 주변 사태법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2차 대전 후 처음으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예. 이후에도 일본은 이 유사법제를 제정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줄곧 거론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유사법제는 전쟁 등 유사시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자위대의 출동 등 정부의 대응 방침을 명시한 법입니다. 예. 일본 방위청은 1977년부터 유사법제 관련 연구를 시작해 1981년과 84년에 그 골격을 발표했었는데요. 야당과 호원 세력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을 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모리요시로 전 총리가 유사법제 제정의 뜻을 다시 나타냈고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도 이런 입장을 이어가면서 2002년 유사법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 다음 해에 통과됐습니다. 예. 그 후에도 일본이 전쟁과 관련된 법안들 지속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 정부는 국민보호법과 자위대법 등 7개 유사 관련 법안을 제정했고요. 그로 인해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시 대비법 체계를 완비하게 됐습니다. 그 후 결국엔 지난 1일 아베 신조 내각이 헌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헌법 해석만 바꾼 해석 개헌으로 집단 자위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정치권은 이렇게 움직였지만 일본 많은 국민들 이 평화헌법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네, 지난 4월 일본의 시민단체 등은 헌법 구조에 노벨 평화상을 주자는 운동까지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헌법 구조에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면 개헌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많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평화헌법이 무력화된 겁니다. 예. 이 일본의 헌법 해석 그리고 여러 가지 군대에 대한 인식 변화 그 배경에 미국이 있었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